토익 공부 왜 해? 스피킹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스피킹 점수만 했으면 취업 다 하던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훈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제목들 많이 봤죠? 토익 하지 마세요. 오픽만 하세요. 스피킹 점수만 있으면 돼요. 막 이런 점수들 맞죠? 이런 영상들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제 생각인데 제가 이제 토익 점수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 오픽 점수도 이렇게 이제 좀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픽을 알려주는 선생님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토익은 꼭 필요한 시험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토익이 스피킹 시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LC 파트입니다. 토익에서 LC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듣기를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수능 듣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문제나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어가 LC가 늘어야지 여러분들이 스피킹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해요. 동문서답을 하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토익을 꼭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 이유는 RC 파트인데 RC 부분에서 문법과 독해를 배우죠. 요건 당연한 거죠, 맞죠? 정확하게 정보를 내가 이제 캐치도 해야지 할 말도 생기고, 그리고 문법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익에서 공부하는 LC 파트, RC 파트 둘 다 스피킹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익을 끝내고 나서 오픽으로 넘어오실 때 어떠한 레벨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제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 물론 예외는 모두 다 존재해요. 선생님 제 친구는 500점 받고 오픽 만점 받았다던데, 물론 그런 친구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약간 아웃라이어들을 제외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해커스에서 학생들을 봤을 때 요 점수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요 꿀팁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나단 토익 500점대 친구들이 어떻게 오픽을 공부하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토익 조금 더 하세요. 보통 이제 LC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죠. LC 한 300점 나오고 RC 한 200점 나와서 500점 정도 이제 받으신다라고 치면 물론 잘 하시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토익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스피킹으로 넘어왔을 때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너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좀 봤을 때. 특히나 이 시기 때 내가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겠지만 LC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500점대에는 단문으로 듣기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문장에서 키워드 듣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연습이 이제 오픽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에바가 질문을 할 때 내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RC를 공부할 때 보통 500점대에 계시는 분들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암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배웠던 단어는 보통 독해 단어예요. 내가 독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배우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는 단어도 굉장히 많고 그냥 그 느낌으로 두리뭉술하게 아는 단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배우는 단어는 보통 비즈니스 단어들이기 때문에 일단 스피킹으로 말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누군가 뭔가 말을 했을 때 그 정보를 캐치하는 연습을 이 500점대 친구들은 조금 더 해주시고 오픽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500점대는 아직까지는 공부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토익 500점을 넘어 여러분들이 700점, 800점대에 도달을 했다라고 칠게요. 자, 그렇다면 약간 이때부터 좀 재밌어요. 점수 쑥쑥 오르는 게 좀 보이고 점수가 확 많이 뛰는 점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익도 굉장히 재밌고 나라는 사람 정말 잠재력이 어디까지일까? 내가 막 곧 900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럴 거예요. 자, 이때쯤에 슬슬 각을 잡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진입각을 잡아도 돼요, 오픽으로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픽 점수가 급하시면 이때 들어오시고 아니라면 토익 점수를 조금 더 올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 7, 800점 점수를 받으시면 일단 LC가 다 들리게 될 거예요. 에바가 여러분들한테 말로써 내는 문제들을 다 알아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다 마음까지는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가짐은 먹을 수가 있거든요. 다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LC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고, RC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 되면 이제 맨날 이제 보는 게 문법이고 맨날 보는 게 독해다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는 안 틀리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영어로 말했을 때 내가 이 주어에 이 동사를 잘 썼나 안 썼나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실력이면 딱 이제 여러분들이 오픽 입문반에서 시작하기 굉장히 괜찮아요. 이 핸드폰에 대해서 영어로 5문장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지금 딱 잡고 5문장 영어로 말하세요. 시작! 했어요?
5문장 말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5문장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영어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5문장이 안 나오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로 문장은 말하긴 말했는데 문장 시작이 전부 다 I로 시작됐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I think I got this cell phone, I like my cell phone,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단문으로 말을 했다거나 혹은 문장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오픽 입문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요령을 조금 배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오픽 시험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먼저 나오는 문장을 말해서 점수를 받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빨리 나오는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 두기 위해서 패턴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입문반으로 공부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IM2에서 이제 IH 사이의 점수를 노리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대거든요. 물론 한 번에 만점을 가면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보통 IM2에서 IH 사이로 잡고 요 점수대에서 공부를 하시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본인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8,900점대가 되었다 혹은 900점이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픽 기본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잘 따라올 수가 있고, 기본반에서 여러분들 보통 중요한 게 뭐냐면 오픽에서 마지막 14번, 15번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잡는 연습을 계속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기본반의 장점이에요. 보통 이제 8,900점대 사이에 계시는 분들은 들었을 때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에바가 한 번씩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뉴스 이슈 이런 걸 물어봐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7,800점보다는 조금 더 잘 들리게 되실 거고, 마지막 어려운 문제 2개도 잘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문법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꿰고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기본반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외국에서 1년 혹은 뭐 1년 반 혹은 2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오셨다라고 치시면 바로 이제 고급반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학생분들이 의문점이 들 거예요. 아니 외국에 살다 왔는데 혹은 외국인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왜 오픽 수업을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점수를 빨리 받고 끝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학원에 오시는 거고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이지만 한국어 모든 질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아나운서처럼 다다다다닥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령이라는 게 필요하고 준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국어 질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학원에 오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영어가 부족해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영어는 좀 괜찮은데 어떤 영어로 말할 때 요령이 부족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기술적인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 오는 이유는 보통 요령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배우러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분들 중에서도 2년, 3년, 4년 이렇게 살다 오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뭐 이렇게 내 친구는 독학했다던데 누군 이렇게 했다던데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고 싶으면 학원에 오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보통 8,900점대 친구들은 보통 오픽 AL 만점을 많이 노리죠. 그래야지 보통 이제 토익에서는 보통 950 이상을 인정해주는 점수대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약간 토익 점수와 이제 오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셨던 마지막 시험이 수능이라거나 혹은 수능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토익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점수를 보통 뭐 7,800점대 혹은 900점대까지 만들어 놓고 오픽으로 넘어오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덜 힘드실 거다라는 점, 그 점 꼭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토익은 꽤 괜찮은 시험이다 라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토익과 오픽 얼른 시작하셔가지고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냉큼 점수 받아두시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종훈쌤입니다.